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어른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입은 즐거웠지만 몸은 괜찮았을까요? 고혈압이야, 당뇨야, 콜레스테롤이야. 약봉지는 두꺼워지는데 밥상은 여전히 그대로라면 어쩌면 우린 몸이 아니라 습관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식탁 습관 7가지를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앉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나요? 약국보다 장터에서 건강을 챙겼죠. 제철 음식으로 몸을 다스렸습니다. 산나물, 된장국, 깨끗한 밥 한 그릇. 그 소박함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편리한 세상에서도 그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약은 증상을 가리지만 식탁은 원인을 바꿉니다. 내 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봅시다. 1. 밥상은 약보다 먼저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요. 음식보다 마음이 먼저다. 아프면 약부터 찾는 시대지만 진짜 건강은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드시는 한 끼가 병을 이기게 할 수도, 병을 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몸을 만들고 망치는 선택을 3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 오늘은 밥상에서 시작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약국이 아니라 부엌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된장찌개 한 그릇이 약 10봉지보다 나았습니다.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도 어머니의 손맛을 이길 수 없었죠. 옛날에는 병원보다 밥상이 가까웠습니다. 아플 때면 약보다 먼저 묻던 말이 있었죠. 오늘 뭐 드셨어요? 그 물음에 치유의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드시는 그 밥 한 술, 그 국물 한 모금이 10년 후 당신의 건강을 만듭니다. 약은 증상을 덮지만 밥상은 원인을 뿌리째 뽑습니다. 밥상의 변화는 곧 인생의 변화입니다. 오래된 지혜는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어제의 음식이 오늘의 몸입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 차려진 밥상에 달려있죠.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신약보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 더 강했습니다. 약병에 적힌 설명서보다 어르신들의 말씀이 더 정확했죠.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면 죽 먹어라. 그 단순한 진리가 복잡한 처방전을 이겼습니다. 요즘 우리는 영양성분표를 읽느라 음식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던 시절에는 칼로리를 세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밥상에는 건강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약사보다 어머니를 더 믿던 시절, 그때는 건강도 더 쉬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봅시다. 부엌에서 시작하는 건강 혁명을. 이 많이보다 적당히 먹기.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 이것만 잘해도 몸은 훨씬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많이 먹으면 병이 되고 덜 먹으면 생각이 맑아진다. 과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당을 흔들고 소화기관을 혹사시킵니다. 적당히 먹는 사람만이 나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다 챙기기보다 하루 2끼,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도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공복의 지혜라 불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저녁 일찍 드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물만 마셨죠. 그것이 90세까지 건강한 비결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야 증명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수록 몸은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세포가 쉬고 장이 쉬고 간이 쉽니다. 그 휴식이 몸을 젊게 만듭니다. 밥그릇에 숟가락을 올려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건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맞았습니다. 배고픔이 보약이다. 허기를 조금 느끼는 그 상태가 몸을 가볍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100세 시대, 장수의 비결은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덜 먹고 비우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어보세요.
정말 지금 배고픈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건강 습관을 바꿀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밥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 말 속에 식사는 의식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처럼 배달 음식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늘 배가 차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씹고 있죠. 그런데 정작 영혼의 허기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달랐습니다. 쌀 한 톨도 소중히 여겼죠. 주전부리 없이도 행복했습니다. 그 소박함이 오히려 건강을 지켰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이 있었지요. 밥상에서 삶을 배웠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먹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밥상은 약이 됩니다. 삶 속도를 늦추기, 천천히 씹고, 천천히 넘기고, 천천히 맛보는 식사. 속도가 바뀌면 소화가 바뀌고, 포만감이 바뀌고, 혈당 곡선도 바뀝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음식은 맑고 부드러워야 하며 조급히 먹지 말아야 한다. 빨리 먹는 습관은 나쁜 음식보다 더 해롭습니다. 느리게 먹는 식사에는 마음의 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는데 우리의 소화 기관은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밥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습니다. 그때는 음식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영양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한 알도 귀하다. 한 알 한 알 씹을수록 그 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30번씩 씹던 어르신들의 지혜, 이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느린 식사는 혈당 급등을 막고 포만감을 일찍 느끼게 하며 소화 효소를 충분히 활성화시킵니다. 빠른 식사는 과식을 부르고 과식은 비만을 부릅니다. 식사는 생존이 아닌 의식입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시간을 음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밥상만큼은 서두르지 않는 습관, 그것이 100세 인생의 비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식사 속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음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것 같죠. 우리 어릴 적엔 달랐습니다. 밥 먹다 웃으면 복이 나간다고 했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한 밥상이 그리웁습니다. 맛의 깊이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숟가락 놓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의미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식사하는 어르신들 보셨나요?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 나누며 드시죠. 그 여유로움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밥상은 경주장이 아닙니다. 앉는 순간부터 비우는 순간까지 그 시간 자체가 치유입니다. 급한 마음이 식사를 망칩니다. 느림의 미학을 되찾으세요. 그때 비로소 음식은 약이 됩니다. 음식 사이에 여백을 만들기, 밥 먹자마자 과일, 밥 먹고 바로 간식, TV 보며 끊임없이 손이 가는 간식들, 위장은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염, 속쓰림, 잦은 더부룩함에 시달리죠. 진짜 건강한 식사는 음식 사이에 공백을 지켜주는 습관입니다. 먹은 후엔 3시간을 비워라. 이건 어느 나라 건강 철학에도 나오는 기본 원리입니다. 위장이 쉴 시간, 그 여백이 몸의 회복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죠. 밥은 제 시간에, 간식은 없이. 그 소박한 원칙이 건강을 지켰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주문의 시간 열린 편의점, 밤새 불 켜진 배달에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건강은 멀어집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 후 부엌 문 닫았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밤 시간은 소화가 아닌 우리 몸의 정리 시간입니다. 간이 독소를 걸러내고 세포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장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노년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식사 사이 공복의 시간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침묵의 약입니다. 그 침묵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약보다 강한 치유의 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적 달랐습니다. 라디오 들으며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었죠.
야식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옛 식사, 리듬을 그리워합니다.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어요. 저녁 7시 이후의 단식. 그것은 젊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100세까지 사셨죠. 그분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해 지면 음식도 끝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제야 증명하는 지혜.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먹는 한 조각의 간식이 아침 활력을 앗아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연결되어 있죠. 음식의 여백을 지키는 순간 당신의 건강 시계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간을 줄이고 색을 더하기. 작게 먹는 건 익숙하지만 위험합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을 부르고 신장을 지치게 하고 몸을 부풀게 만듭니다. 반면에 빨강, 초록, 보라, 주황, 색깔이 살아있는 식재료는 면역력을 지켜주는 천연약입니다. 자극은 줄이고 자연은 늘리고 소금은 줄이고 색은 더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몸이 기다리는 밥상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옛날 시장 풍경을 기억하시나요? 봄이면 쑥과 냉이, 여름이면 푸른 오이와 가지, 가을이면 황금빛 단호박, 겨울이면 검붉은 김장 배추까지. 계절마다 다른 색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릅니다. 제철 음식의 힘을. 사계절이 없는 마트에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계절을 기억합니다. 봄나물의 쓴맛이 간을 깨우고, 여름 과일의 단맛이 열을 내리고, 가을 뿌리채소가 기운을 모으고, 겨울 김치가 면역을 지킵니다. 소금 대신 허브를 넣어보세요. 설탕 대신 과일을 더해보세요. 화학 조미료 대신 된장을 활용해보세요. 맛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옛날 시골 할머니의 장독대를 기억하세요. 그 발효의 맛이 몸을 살립니다. 어릴 적 마당에서 따먹던 풋고추. 그 매운맛이 혈관을 맑게 했습니다. 산나물 비빔밥 한 그릇의 향연. 그 맛의 어울림이 건강을 만들었습니다. 약국 가기 전에 장터에 가십시오. 건강은 알록달록한 색에서 시작됩니다. 돈 들여 산 영양제보다 텃밭의 상추 한 잎이 더 귀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오래 사는 이유. 바로 그 소박한 밥상의 지혜입니다. 육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 식사 중에 휴대폰을 보고 혼잣말로 뉴스를 흘려듣고 입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바쁘고 이런 식사는 몸을 채우지만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감사히 먹고 조용히 먹고 온전히 먹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고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한 숟갈에 마음이 머무는 식사. 그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 비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잊었습니다. 음식을 맛보는 기쁨을, 밥알 하나의 무게를, 채소의 향기를, 젓가락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하지만 오감으로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옛날 어르신들 기억하시나요? 식사 전 고개 숙여 잘 먹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농부의 땀, 자연의 선물, 요리하는 이의 정성까지 모든 것에 감사함을 담아 어르신들 식사하는 모습을 보세요. 천천히, 꼭꼭 씹으며 밥 한 그릇에도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출근길 서서 먹는 샌드위치, 회의하며 대충 삼키는 도시락, 넷플릭스 보며 주문한 배달음식, 밥을 먹어도 허기가 남는 이유입니다. 식사는 단순한 연료 공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그것은 문화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 식탁에서 삶을 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른의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와 음식을 나누고 질서와 배려를 익히던 곳, 식탁은 우리의 첫 번째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각자 방에서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식사의 본질을 되찾으세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물을 나누는 순간 그 시간이 약보다 강합니다. 밥 한 그릇의 여유, 그것이 인생의 여유가 됩니다. 옛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밥심으로 산다 했지요. 그 말은 단지 식량의 중요성이 아니라 밥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식탁에 앉아 첫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하루를 오래 지키기.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약을 덜 먹는 삶이 아니라 남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스스로 밥을 퍼고, 스스로 씹고, 스스로 맛볼 수 있는 삶. 그 당연해 보이는 하루가 노년의 품위이자 독립의 기초입니다.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나를 지킨 것이다. 어떤 94세 어르신의 말처럼 약이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태도가 몸을 살립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건강의 본질을, 건강은 병원 검사지 수치가 아닙니다. 일상의 자립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두 발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일, 내 손으로 과일 껍질을 벗기는 일,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는 일, 이런 소소한 독립이 진짜 건강의 증표입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조금씩 양보하는 일이란 걸. 속도를 양보하고, 체력을 양보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양보합니다. 하지만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밥상을 차리는 일입니다. 예전엔 손주 밥을 챙기던 손길이 이제는 내 밥을 챙기기 바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내 손으로 내 식탁을 지키는 한, 내 삶은 내 것이니까요. 늙어간다는 건 천천히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일이 달콤해지듯 지혜도 깊어집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제철 채소를 고르는 안목, 된장찌개 맛이 부족할 때 무엇을 더해야 할지 아는 경험, 이런 작은 지혜들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보다 매일 아침 두 손으로 마시는 현미차 한 잔의 온기가 더 큰 위안이 됩니다. 요즘 세상은 편리합니다. 버튼 하나로 음식이 배달되고 약 한 알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 길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씻은 상추 한 장, 내 손으로 벗긴 사과 한 조각, 이런 소소한 자급자족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통증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밤엔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 내 손으로 밥상을 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천천히 꼭꼭 음미하며 한 끼 식사를 대접하세요. 그것이 내일의 독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한 숟갈을 덜어보세요. 한 입을 천천히 씹어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식탁 앞에 앉아보세요. 그 한 끼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듭니다. 밥상 앞에서의 고요함이 마음의 고요함이 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식불언, 침불언,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 그것은 음식에 대한 존중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밥상의 소중함을 이제 알겠습니다. 세월이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한 그릇의 가치를 옛 어른들은 밥을 보약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약은 증상을 다루지만 밥상은 삶 자체를 다룹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실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만의 건강한 식사 습관, 지키고 계신 식탁 철학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밥상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삶의 잔잔한 약이 되기를 바라며 인생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